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팟 진행의 진민재입니다.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연말 특집 방송을 만나고 계신데요. 오늘은 정말 특집다운 특집답게 좀 여러분이 자리를 하셨어요. 아우 헷갈려.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조진우 기자, 서혜준 기자, 김지수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특집답게 이건 뭐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제가 부담스러운데 근데 오늘 완전 제가 꽃밭에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청일점이죠. 네, 정일점이 됐습니다. 먼저 인사드려야겠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1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RF의 자유아시아 방송 조진우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1년 동안 함께해온 같은 회사, 같은 기자 서혜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여러분과 1년을 꽉 채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출연해서 인사드려온 MG수 김지수입니다. MG수? 이건 뭐 세 분이 동시에 출격하시니까 각자 인사 듣는 것만으로도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오늘 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세 분이 동시에 이렇게 때로 몰려서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저희가 명색에 그래도 뉴스팟,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연말 특집에도 뉴스가 빠지면 안 된다. 오. 그래서 저희 셋이 합심을 해서 맞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은 이름하여 2024년 올해 북한의 3대 키워드입니다. 3대 키워드. 네, 키워드, 핵심 단어, 핵심 주제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와. 네, 저희 셋이 각자 키워드 핵심 주제 하나를 잡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제가 가겠습니다. 잠깐만 김지수 기자. 지금 분위기 봐서 뭐가 합의가 되긴 됐어 순서가. 이렇게 강도라게 먼저 가겠다. MG수네요. MG수네요. 매도 먼저 맞는다. 뭐 이런 주의여서.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MZ세대가 우리 시대의 주역이니까 봐주기도 하고요. 자, 이왕 기수 잡은 거 갑시다. 김지수 기자가 준비한 키워드 뭔가요? 오물풍선. 오물풍선. 네. 너무 도도해서. 그렇죠. 참 올해 5월에 우리 뉴스팟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 오물풍선 올해의 주인공이 될 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빠지면 안 되죠. 안 되죠. 맞아요. 올 한 해 이 북한에서 날라온 풍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화제가 됐었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나 또 불안감이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로 인한 아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물풍선이 처음 한국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보도된 게 지난 5월 28일입니다. 네네. 처음에는 저게 대남 전단인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풍선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폐전선, 거름, 생활 쓰레기, 폐지나 담배꽁초 같은 거요. 그리고 분뇨, 그리고 중국산 폐건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와 쥐의 사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남 전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너무 진짜 지저분하네요. 가지가 막 분뇨라니요. 그러니까 그리고 쥐의 사체라니요. 사체라니요. So dirty. 정말 끔찍한데 그러니까 이 때문에 사실 똥풍선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추후 확인된 사실로는 그러니까 분뇨라기보다는 악취를 풍기는 거름이었다고 하는데 그 거름도 어쨌든 분뇨와 섞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북한에서는 거름이 없어서 난리인데 네. 거름을 보냈어요. 그 귀한 거를. 네, 그 귀한 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한국으로 낙한 풍선으로 인해서 또 세워둔 차량 지붕이 파손되는 등 물론 앞서서 제가 다행히 아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피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한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미국에 있.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은 2차 오물풍선을 또 띄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뇨가 섞여있던 풍선에 점차 폐종이 그리고 짜투리 천, 비닐 등이 담겨서 날아왔어요. 네네. 다들 하는 말이
살포용 쓰레기는 뭔가 급조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정성이네요, 아주 정성. 네, 그리고 또 항공기들의 이착륙에도 지장이 생기는 등 알게 모르게 조금씩 피해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예. 아 근데 이 피해들이 뭐 적지 않게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피해는 피해잖아요. 네. 이 피해들 때문에 남북 관계도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그때 확성기 방송 이게 다시 시작했었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정부가요, 대남 풍선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피해들이 발생하자 급기야 대북 확성기 방송을 꺼내든 겁니다. 아, 저는 속 시원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 전역의 상세한 일기 예보를 비롯해서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또 북한 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 특히 북한 고위 관리급인 외교관들이 줄이어 탈북하는 소식까지 가감없이 내보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방송은 당시 북한 주민은 물론 특히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들이 생생하게 즐겁게 잘 들었겠죠. 아, 또 K-팝이 또 얼마나 그러니까. 흥이 나나요? 그러니까 좋아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오히려. 맞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 북한이 처음 오물풍선을 보내게 된 네. 계기가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그러게요. 그것도 빠질 수 없죠. 그 네. 배경이 또 있는데 첫 오물풍선이 한국으로 날아오기 이틀 전인 5월 26일이에요. 북한은 남한의 대북 전단에 맞서 오물을 뿌리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참 공보실장은 다음 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요.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는 말로 대응을 했고요. 네네네. 한국 국민들한테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 부대나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에서 날아오는 풍선들이 어디로 낙하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 이 예고 다음 날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차량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지난 12월 중순 기준으로 32차례 오물풍선이 한국으로 날아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풍선을 날린 것도 날린 거지만 네네. 그 비용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과거 뉴스팟 방송을 통해서 짚어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북한이 오물풍선에 지출한 비용은 5억 5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와. 한국 돈으로 5억 5천만 원이면 와. 네. 그냥 주민들 밥이나 좀 더 드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또 한 개 가격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풍선 한 개에 네. 그러니까 아까 밥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에서 쌀 970톤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어디다 네. 날려? 그냥 어디 간 거야 지금? 공중에다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쌀 날려버린 거죠. 970톤이나 되는 걸 공중에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뿌린 거죠. 네. 뿌린 거예요. 아, 주민들이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이 5억 5천만 원을 오물풍선에 사용한 걸 알면 네. 기겁할 기겁을 하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맞아. 5억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 맞아, 주민들은 이게. 아예 만져보지도 않은 돈이고 맞아요. 볼 수도 없는 돈인데 맞아요. 이걸 그냥 하늘에 뿌렸다고 하니까 그냥 좀 어벙벙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네. 되는 돈이야? 그쵸. 분노할 일이죠, 분노할 네. 일. 네. 그리고 이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 풍선에 기폭 장치와 타이머, GPS,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풍선과 비닐봉투를 연결하는 끈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만든 장치인데 결정적으로 이게 또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지난 10월에 키우 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국방부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최근 탈영한 북한군 18명을 붙잡아서 억류를 했는데 네네. 이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측에 풍선 활용법을 전수하던 이들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배경에 이 러시아의 풍선 빅데이터를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해석이 줄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아까 뭐 풍선 교관이 있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러시아전에서 언제 풍선이 군사용으로 활용될지도 모르고 네. 더더군다나 또 이제 한국에 지금 굉장히 타격력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음. 습득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화학 무기 같은 게 생화학 무기 같은 게 들어갔으면은 이게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을 기폭 장치, 타이머, GPS 같은 거를
싫어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은 만약에 이 풍선이 계속해서 날아오면서 하면 네.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남북 간의 관계도 정말 만만치 않게 좀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 오물풍선. 네, 잘 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이 오물풍선을 탈탈 털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오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쯤이면 네. 김지수 기자는 뭐 풍선 타고 날아갈 리는 없겠어요. 저 방대한 자료를 싣고 못 날아갈 것 같아. 무거워서. 무거워서. 네. 뉴스팟 다음 누가 가실래요? 다 제가 가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아, 네. 이거 나이 순인가요? 어린 순으로 지금. 어린 손으로. 그렇죠. 아. 이제 M지수 기자 다음으로 좀 더 가까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렸어, 조 기자. 아,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통일 삭제입니다. 오, 네. 통일 오. 삭제. 아, 네. 이것도 좀 등골 오사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딱 마지막 날이었죠. 2023년 12월 31일에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다음 달인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네. 남한을 적대국 주적으로 간주하는 조문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한민족을 상기하게 하는 표현들도 다 삭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너무 극단적이야. 정말. 그러니까요. 음. 근데 또 이 말을 들어도 이상했던 게 네. 이전까지는 김정은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통일을 염원한다 그랬어요.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느닷없이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통일은 없다, 뭐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평양 낭랑구역 통일거리에 있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리기까지 했거든요. 기억나네요. 충격이었어요, 이거. 네. 이거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는 그냥 북한에도 나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200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성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탑을 철거하기 약 일주일 전에 있었던 시정 연설에서 네. 이 탑을 보고 심지어 꼴불견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나 평화통일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이 과거 잔여물 처리에 대한 실무적 대책을 주문을 했죠. 네. 그야말로 정말 통일 지우기를 한 겁니다. 아, 근데 이 정도로 뭐 꼴불견 이런 거까지 할 정도면 네. 이게 통일 지우기인가요? 아버지 지우기인가요, 대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상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아주 작은 것까지 남한이랑 엮인 거라면 뭐든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애국가 가사의 3,000리를 이 세상으로 수정을 하기도 했고요. 아, 또 북한의 공식 무역 투자 전용 사이트인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에서는 한반도 이미지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전에 그 조선중앙 TV에서도 한반도 그림이 나온 부분도 언젠가부터 이걸 반으로 쪼개버려서 북한만 보이게 하는 작업까지 맞아요. 하기도 했어요.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네. 그 지하철역 이름을 통일을 빼버렸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참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정성이고 오물풍선도 그렇고 이 통일지구도 굉장히 세심한 남자인가 봐요. 굉장히 정성이에요. 근데 너무 맞아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낭비. 집착남인가? 집착을 하네요. 집착남. 네. 집착남. 또 이외에 관련 조직 기구를 정리하는 건 또 물론이었는데 통일 민족과 관련한 각종 용어, 상징들도 빠르게 지워 나갔어요. 아유. 방금 조진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평양 지하철의 통일역에서 통일을 지으려고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역을 이거 좀 웃겼어요. 이거 되게 네. 웃겼어요. 네. 그냥 역이라고 해놨다는 것만 봐도 사실 이게 얼마나 집착 수준으로 통일 지우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북한 주도로 발전해온 이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기존의 품새 자세 통일이라는 이 자세가 있었는데 네네. 이 이름을 변경하려고 또 추진까지 했대요. 그다음 뭐지? 폭격. 혁명 뭐 그건 또 이런 거. 뭘로 바꿀지 혁명. 오히려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토록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또 수십 년간 최대 염원이라고 외치던 통일을 지워가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먼저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의 대남 동경과 기대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급격하게 선대 업적을 지우는 정도의 통일 흔적 지우기는 내부적으로 이념의 혼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조용하게 지워 나가고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조용하다기엔 너무 많고. 조용하기보단 조금 음. 대놓고 하긴 했는데 그죠? 또 이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부터 한류가 몰려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또 입을 모으기도 했어요. 일리 있네요. 그죠. 음. 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한류, 한류, 케이팝. 그렇죠. 케이팝. 맞습니다. 한국. 맞습니다. 바로 또 주민들이 이로 인해 동요하는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이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마 통일지우기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오죽하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그리고 청년문화교양법 뭐 평양어 보호법 이런 3대 압법이 있어가지고 네. 주민들 엄청나게 숨막히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되겠어요, 그게.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관련해서도 지켜볼 부분이 있는데 네. 북한이 내년 1월 남한의 국회격인 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네. 헌법 개정 문제를 토의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네네네. 그 자리에서 북한의 개정 헌법에 영토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 와우. 그리고 또 유사시 한국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에서 통일 민족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그랬죠. 이게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10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질 거다라고 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네. 또 예상과는 다르게 최고인민회의 결과 보도에는 또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도 않았었죠. 밀당의 고수네요. 아 이게 참 헷갈려요. 할까 저도 말까 할까 네. 말까 안 했어 이번에.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요. 언제 할까? 준비하고 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당황스럽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은 지난 10월 16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를 했죠. 네네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 헌법에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개정 작업을 했다라고 간단히 언지를 준 셈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마지막 또 북한 요새화 선언도 해서 아, 맞아요. 막 벽 담 설치하고 맞습니다. 많이도 했네요, 진짜 한 해 동안. 그러니까요. 아, 올해 정말. 진짜 통일 지우기 정말 엄청났어요. 근데 네. 그게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거는 인민들이고 그 뭐 담 쌓고 지뢰 매설하고 그죠, 그거 다 주민들이 하는 거죠. 다 주민들이 동원돼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또 끝이 아니라는 거. 네. 새해부터는 이 1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 조항이 공개가 될지 또 이에 따라서 어떤 통일 지우기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지 관심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참 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그리고 우리들이 다 보고 배운 민족의 염원이 바로 통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통일 지우기를 하고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니까 글쎄 올해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셔서 땅에 계신 우리 조상들이 참 노할 일을 김정은 위원장이 자초를 많이 했구나. 네. 네, 서혜준 기자 말대로 진짜 내년에 또 어떤 통일 지우기 작업을 할지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씁쓸합니다. 네, 그러네요. 아무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혜준 기자도 탈탈 털어서 준비했어 아주. 네. 네. 또 너무 내용이 방대하니까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 싶기도 하고. 아니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오늘 다 일단은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네. 저처럼 또 이렇게 뇌가 확확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는 뭐 선택의 사항이 없네요. 조진우 기자, 네. 갑시다. 네. 예, MZ 세대랑 거리가 먼 제가 나서겠습니다. 더 먼 저도 있어요. 제가 오늘 꼽은 키워드 핵심 주제는요. 북한군 러시아 파병입니다. 예. 솔직히 올해 가장 큰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실만큼 맞아요. 책상을 실만큼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4일이었죠. 러시아와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의 어느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최근 도네츠크 인근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북한 장교 6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했다. 네. 사망한 북한 장교들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전선에 왔다. 했는데요. 이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맞아요.
파병설 중심에 선 당사국인 북한도 또 러시아도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그 보도가 있은 지 엿새 만에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이 파병과 관련해 입을 열었는데요. 네.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파견됐다가 사망했다는 보도는 또 다른 가짜 뉴스로 보인다라고 정말? 했습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는 북한군의 러시아 전장 파견설이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발뺌을 했거든요. 이게 뭐 곧 있으면 드러날 이 그러니까요. 빨간 거짓말을. 맞아.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좀 소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 정보 대응 센터라는 게 있는데 네. 이곳의 센터장인 안드리 코발렌코 씨가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네. 북한 공병들이 탄약의 결함을 기록하고 북한군의 사용을 확인하고 있다. 오. 파병이 사실이라는데 무게를 두는 듯한 증거를 제시를 했던 거죠. 네네네. 영국 가디언지도 우크라이나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군 사이에는 북한이 공급한 KN-23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그 북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지원하는 북한군 수십 명이 배치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 또 한국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쯤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같은 맥락으로 발언을 했죠. 점점점 드러나네요. 일단은 네. 정체가. 그렇죠. 네. 이걸 사실 너무 숨길 수만은 없고 계속해서 러시아가 반박을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처음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미국은 굉장히 몸을 사렸잖아요. 계속. 맞아요. 처음에 되게 뺐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는데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0월 8일에 그러니까 처음 보도가 나온 지 대략 나흘이 지나서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상 파병이 진실이라는 것으로 이미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었지만 이때까지 미국은 더 정확한 증거를 살펴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 네, 그랬다면 이때 북한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북한은 계속해서 말 안 했잖아요. 발뺌. 시침이 완전 시침이. 시침이. 그쵸. 시침이. 네, 맞습니다. 북한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 터졌죠. 네. 맞아요. 기억나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찍힌 영상이 최초로 공개가 된 겁니다. 오. 우선 첫 번째 공개된 영상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인근 훈련장에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남성이 이 차례로 줄을 지어 보급품을 전달받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빼박 증거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당시에 진짜 비디오 보니까 막 북한 말도 나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음. 와 이건 진짜 빼박이다 이러기도 오, 했었던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이 보도를 도진우 기자가 했었던. 맞아요. 아, 예. 생각났나요? 이야. 아주 좋아요. 뉴스팟 그리고 이후에 주요 7개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에 이탈리아에 방문했던 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드디어. 네.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들의 의도가 러시아 대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거의 다 밝혀진 셈인데 그죠. 그죠. 다들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북한이 발뺌을 했습니다. 북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런 거예요. 끝까지 오리발.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다 아는 사실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눈 가리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안 보인다. 근데 계속 속일 수는 없겠죠. 네. 10월 24일이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네.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야. 나왔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맞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파병 논란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은 거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이거 아무래도 그 받는 압박이 어쩔 수 없었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될 거 왜 버텼냐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날 결국 25일이죠. 북한은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명예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네.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사실상 북한군 파병을 인정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뻔뻔하게 뒤늦게 그러니까 네. 인정을 근데 이것도 했네요. 시원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 돌려서 간접적으로 티를 맞아요. 냈잖아요. 중국의 입장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에 대한 중국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는 아, 외면. 외면.
너무 발을 친하지 빼는 않았나? 거죠. 예. 그리고 11월에 들어서는 더 이상 파병을 했다 안 했다 이 논쟁이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와 파병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랬죠.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8,000명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군 관할 구역에 나타난 북한군이 드론 카메라, 그러니까 전투용 무인기 카메라에 찍혔다는데 이 또한 파견이 된 정황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럼요. 네네. 이쯤 되니까 슬슬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 소식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해요. 들었어요. 네. 그것도 뭐 잡기 한다고. 그리고 11월 17일에는 미국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한테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뉴욕 타임즈에 의해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있는 우리도 굉장히 뒤숭숭했어요. 점심시간 때 막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네. 대사관도 폐쇄했다 안 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후폭풍이 상당했는데요. 네. 세상에나 러시아가 핵무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 정말 러시아 끝까지 가자. 그야말로 맞불 작전을 놓은 건데요. 또 이 말을 하면서 실제로 러시아가 핵 사용에 대한 교리를 바꿔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버렸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을 하면은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핵무기로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 교리 개정 승인에 푸틴이 서명을 한 겁니다. 미국이 사용 승인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영국이 사용 승인한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 10발을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추가로 발사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12월에 들어서 나온 얘기로는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의 총알바지로 쓰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말. 사상자 관련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 북한군이 전투에 실제로 투입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주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 병력이 얼마냐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가운데 2,000명이 러시아 부대에 합류해서 전선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고요. 네. 또 나머지 9,000명이 예비 병력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 국방부가 저희 이상민 기자한테 확인해준 내용에 따르면 네. 이게 처음에는 뭐 투입이 전선에 안 됐다 막 이러다가 네. 됐어요라고 확인을 해준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참여했다는 걸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하고 이게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 한 달 남은 내년 1월 20일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취임 첫날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말했어요. 네네네. 이제 취임 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아마 나서겠죠.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에 누가 얼마나 영토를 점령했느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양측 군이 대치하는 현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작년보다 6배나 넓은 영토를 추가로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해서 협상을 하면 러시아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똑같은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하기 전까지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자 양국 모두 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역시 최연장자답네요. 굉장히 내용이 알차면서 풍성하고 네. 다릅니다. 선임은 다릅니다. 네, 내용 아주 알차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2024년 연말 정산 느낌으로 올해 또 북한 뉴스 3대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세 분 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어물풍선은 이렇게 됐구나. 또 통일 지우기는 이렇게 되겠구나. 파병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1월 달에 당장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또 아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좀 힘들어 보여요. 너무 막 쏟아냈더니 힘들어요. 맞아요. 한 사람당 오래 얘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쵸. 좀 기가 좀 빨리네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년에도 또 알찬 방송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분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한번 하세요. 아니 뭐 사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아주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와, 역시 좋습니다. 다릅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자, 가볼게요. 갑니다. 네. 2, 1, 준비하셨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올해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12월 31일 연말 마지막 방송 특집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